자, 상품 페이지를 여러분한테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요 방식에 따라서 진행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죠. 그래서 일단은 레이아웃부터 한번 잡는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SML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코드를 한꺼번에 구현하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파악하신 다음에 그 디자인을 기반으로 어떤 식으로 ASML 코드를 작성할지를 레이아웃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레이아웃을 잡지 못하면 당연히 그거에 맞는 디자인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일단 뭐가 필요하냐면 요런 게 있다 했을 때 전체를 감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뭘 마련해야 되냐면 박스를 일단 만들어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감싸는 박스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 쓰라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얘가 너무 넓게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몰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쪽에 뭔가를 감쌀 수 있는 녀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이거는 여러분들 컨테이너라 써도 되고 이너라 써도 되고 상관은 없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를 잡은 다음에 뭐 어떻게 쓴다? 위아래로 분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만 일단 예시로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일단 전체를 묶는 박스를 마련한 다음에 전체를 묶는 박스를 마련한 다음에 그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미지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텍스트가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가격표가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가격 같은 경우는 굳이 클릭했을 때 클릭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얘 이미지라든지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도 확인해 봤어야 되냐면 코드부터 쓰는 게 아니라 정답 예시 봤을 때, 자, 지금 보시면 이미지라는 건 어때요? 손가락 표시가 있죠? 그러니까 손가락 표시가 있다는 거는 클릭돼야 되는 요소라는 거예요. 커서 포인터를 사용한 게 아닙니다. 왜냐면 실제로 쇼핑몰 홈페이지 들어가면 쇼핑몰 같은 경우는 이미지 클릭했을 때 어떻게 돼요? 해당 상품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얘는 A 엘리먼트로 감싸줘야 되고, 마찬가지로 지금 얘도 어때요? 클릭을 했을 때 뭐예요? 이동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상품명도 클릭했을 때 이동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가격 같은 경우는 클릭했을 때 이동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어때요? 지금 손가락 표시가 없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조도 파악해서 강사가 정답지시 올려드렸으면 그걸 보고 코드를 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조를 먼저 파악해야 되죠. 얘네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제가 돌아다니보면 뭐부터 하냐면 코드부터 쓰세요. 코드부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코드부터 쓰면 안 돼요. 그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스케치 없이 그냥 그림부터 그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스케치 없이 그림을 그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완성도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으면 레이아웃부터 어떤 식으로 내가 어떤 요소를 어떻게 배치를 하고 어떻게 ASML 코드를 작성해야 될지를 구상을 먼저 하셔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작업이.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일단 테일인드를 먼저 써야 되니까 테일인드는 어떻게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테일인드 반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적절한 주석을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테일인드 불러오기라고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폰트 눈누에서 가져오라고 말씀드렸죠. 눈누 들어가신 다음에 눈누도 폰트를 여러분들 사용하실 때 모든 폰트 하게 되면 폰트가 나오는데, 사실 이제 폰트 형태 말고 여기 폰트의 허용 범위에 보면 OFL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실 요거를 클릭해야지만 이걸 클릭했을 때 여러분들이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상 이 폰트를 그냥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OFL이라고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들어갔을 때 내가 원하는 폰트가 있다. 그럼 들어갔을 때 이게 이제 상업적으로 왜 다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사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OFL 보이죠?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유료 판매 그거 외에는 다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저작권을 잘 이해를 하시면서 코드를 작성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ASML body. 자, 이렇게 자, 눈누 폰트 반영했죠.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미리 라이브러리 클래스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커스텀이라고도 쓸 거예요. 강사가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알려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강사가 알려준 방식대로 뭐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뭐 물론 여러분들 마음대로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 방식을 하는 게 좋겠지만,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 방식대로 하라 하면 대부분 못합니다. 제대로 코드가 안 나와요. 제가 확인을 해보면.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레벨업이 되면 여러분들 방식대로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누군가 그러답니다. 누군가 시키는 대로만 해도 반은 간다라는 거예요. 반은. 근데 시키는 대로 안 하니까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니까 그거에 반조차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물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처음 배우실 때는 강사가 알려드리는 대로 하세요. 그거 준수하기도 사실 바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레벨업이 되면 그때 여러분들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대신에 그 룰과 규칙 안에서는 코드를 작성해야죠. 왜냐면 코드라는 거는 결국에는 컴퓨터랑 소통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규칙과 룰을 무시한 채로 작성해버리면 마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건물을 뼈대를 여러분이 견고하게 만들어야지만 그 건물이 튼튼하죠. 근데 자, 우리가 뭐 가시 건물이다, 건물에 뭐 순살 건물이다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왜? 건물의 뼈대가 튼튼하지 못하니까. 철근을 제대로 넣어야 되는 철근을 그 인부 마음대로 넣으니까. 아니면 안 넣거나. 그러니까 건물이 무너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가지고 코드를 작성해야 된다. 자, 그러면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하라 했죠. 개발자 도구 열어가지고 이 녀석이 전체 너비를 얼마큼 쓰는지 확인하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얘를 딱 봤을 때 클릭해서 보게 되면 얘는 보통 컨테이너 너비를 몇으로 쓰냐면 1080픽셀을 씁니다. 확인하니까 근데 얘는 1200픽셀이네요. 보이죠? 자, 1200픽셀이 걸려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위스를 1200픽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PC형 버전으로 만들 거면 여러분들이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컴미니드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커스텀이라고 루트라고 쓸 거예요. 루트. 자, 변수를 사용할 건데 여기다가 사이트 위드 1200픽셀. 자, 이렇게 썼을 때 좋은 점이 뭐다?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변수를 반영할 수 있다. 자, 마찬가지로 누구도 자, 얘 컴미니드라는 건 뭐예요? 민위드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민위드를 마찬가지로 이렇게 걸어주면 되겠죠. 컴미니드 민위드 1200픽셀, 컨테이너의 너비도 1200픽셀 이런 식으로 걸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구조를 짜줘야 되는데 구조 같은 경우는 아까 제일 바깥쪽에 뭐가 있다? 박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보통 이런 것들은 섹션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섹션으로 먼저 작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섹션 프로드 리스트다라고 바깥쪽에 감싸는 박스를 이렇게 쓸 겁니다. 그 다음에 div.container 쓰시고요. 그 다음에 mx auto 줘가지고 가운데로 보낼 거예요. 자, 컨테이너 이런 식으로 쓰신 분들 틀렸어요. 이거는 테일리드 방식의 컨테이너가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이름을 다르게 하시던 뭐 아니 이너로 하시던 컨테이너로 하시던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자체를 이렇게 지으시면 안 돼요. 요렇게 짓 건지. 그래서 저는 요렇게 지은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내부를 쓸게요. 내부라는 거는 어떤 특정 메뉴를 나타내는 거다 말씀드렸죠. 쇼핑리스트가 뭐 결국엔 하나의 메뉴들이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물론 div를 감싼다 해가지고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프로드 메뉴다라고 이런 식으로 써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미지도 넣고 그 다음에 텍스트도 넣을 수 있는 구조를 잡아줘야 되는데, 이미지는 뭐다? 얘는 클릭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A 엘리먼트로 이미지를 감싸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얘 아이다스 티셔츠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A 엘리먼트잖아요. 그럼 A 엘리먼트 안에 텍스트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굳이 뭐 A 엘리먼트로 감싸질 필요 없으니까 저는 그냥 div라 쓸게요. 그러면 요걸 MS로 만든다고 하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UL li를 6개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그의 자식으로 A, href, 샵, 그 다음에 이 A 안에 또 뭐가 들어간다? 이미지가 들어갈 거예요. 이미지가 들어갈 건데, 자, 이미지 같은 경우는 저는 로렘 이미지 가져서 쓸 건데 요거 그대로 그냥 복사해서 쓸게요. 요 이미지. 여기다가 이미지를 넣어주면 되고요. 로렘 이미지가 좋은 게 뭐냐면 알아서 번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번호가 되어 있어서 요거를 여러분들 달러로 바꾸게 되면 그 달러에 맞게끔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그러니까 총 6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요거만 쓰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여기다가 src라 써줘야죠. src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src는 대괄호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이미지가 401, 402, 403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려고 사용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jpg가 붙어야 되나 보군요. 이렇게 안 나오네요. 그러면 그냥 로렘 이미지 가져올게요. 제가 잘못 쓴 걸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거 그냥 그대로 가져다가 쓸게요. 요거는 잘라내게 해서 이렇게. 자 여기 번호 보면 번호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400달러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요. 이미지가 잘 나오겠죠. 그러면 잘 나오죠? 그죠? 잘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미지 같은 경우는 400, 400으로 맞출게요. 너비 높이를 400, 400.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해줄 거냐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플러스에서 A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플러스에서. 근데 이렇게 하면 요 A의 자식으로 A가 또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 전체를 뭘로 감싸줄 거냐면 요 A 엘리먼트 이미지랑 소괄호로 감싸줄 겁니다. 소괄호로. 그러고 나서 플러스 쓰게 되면 A 엘리먼트가 바로 요 A의 형제로 만들어져요. 여기에는 이제 가격표가 들어가는 거죠. 가격표가 아니라 여기는 이제 상품 이름. 그러면 아까 이제 나이키 신발이라 했죠. 저는 그냥 아디다스 뭐 티셔츠라고 써볼까요? 이런 식으로 아디다스 티셔츠라 썼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요거를 좀 분리를 해볼게요. 자 지금 MS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지 아디다스 티셔츠,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저는 div로 감싸줄 거예요. div로 보통 텍스트가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쓰실 때 div 한 다음에 그 div 안에 텍스트를 바로 쓰지 않고 클릭되는 요소가 아니다 라고 하면 보통 여기다가 뭐라고 써주면 스판으로 감싸줍니다. 스판. 그러면 여기에 이제 가격표가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는 여기다 뭐 달러 해가지고 뭐 가격표를 조금 다르게. 그러면 여기다가 뭐 쓰면 되나? 그의 자식으로 스판 들어가면 되고요. 중괄호 해서 달러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해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어떻게 합치면 되겠죠? 자 HTML 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탭했어요. 자 그러면 요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제 클릭되는 요소다. 얘는 클릭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요거를 코드를 조금 더 깔끔하게 좀 저는 바꿀게요. 이거는 제 습관인데 코드가 깔끔해야지 뭔가 마음이 편해서 그래요. 저는 이거 뭐 하나의 직업병이라 할 수 있는데 여튼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보는 게 전 좋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이렇게 쓰게 되면 코드의 가독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늘 강조하는 게 코드의 가독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읽기가 불편하면 남들도 읽기가 불편합니다. 그러면 강사님 코드를 굳이 왜 읽어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일이라는 거는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보통 취업을 하게 되면 같이 일을 합니다. 협업을 하는데 같이 일하는 동료가 코드를 여러분들 공유를 했는데 코드가 개판이면 당연히 같이 일하는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랑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그래서 코드를 웬만하면 깔끔하고 가독성 있는 코드를 작성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셔야 돼요. 다 붙여쓰기 하는 거, 즉 아버지 가방이 들어가신다. 제가 예전에 수업 초기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띄어쓰기랑 그런 것들이 적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독성도 떨어지고 읽는 사람도 이게 도대체 어떤 코드인지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써주는 편이에요. li별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자 그러면 이렇게 작업이 됐고, 뭐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 ALT 같은 경우는 채워넣어도 되는데 저는 그냥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채워넣지는 않겠습니다. 만약에 채워넣는다면 여러분들 그 상품 이미지에 맞게끔 넣어주면 되겠죠. 아이더스 뭐 무슨 티셔츠 뭐 이렇게
뭐 그거는 한번 여러분들 채워 넣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구조가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제가 요거를 요런 식으로 배치하려면 뭘 써라? 플렉스 그리드에서 써라 했죠. 플렉스 그리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외우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외우지 마시고 그냥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다 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용법만 익히라고 말씀드렸죠. 사용법만.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플렉스 그리드를 라이브러리 클래스 여기에다가 반영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플렉스 그리드를 어디다 반영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반영해야 돼요? 바로 UL한테 반영해야죠. 그래야지만 li들이 한 줄로 누울 거 아니에요. 플렉스가 되고 플렉스 랩이 되면서 풀어지는 거죠. 그죠? 요 속성 기억나시죠? 왜냐면 이걸 왜 줬다? 기본적으로 플렉스라는 건 압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얘를 주지 않으면 한 줄에 하나 다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플렉스 랩을 줘서 풀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5개가 나왔는데 저희는 뭐 해야 돼요? 3개씩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프로드 메뉴라고 바로 쓸게요. 프로드 메뉴에 그 다음에 플렉스 그리드 이런 식으로 프로드 메뉴라고 쓰는 것도 지금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유는 얘가 독립적인 녀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독립적인 녀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독립적인 녀석이라 이렇게 쓴 거고, 만약에 이게 뱀 방식으로 쓴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쓰면 되냐면 섹션 프로드에 언더바 메뉴라고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써줘도 상관없어요. 그럼 이렇게 썼을 때는 뭐예요? 이 메뉴 자체가 이 섹션 상품에 종속되어 있는 거다라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렇게만 써도 어차피 독립적인 요소라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컬럼 카운트를 뭘로 주면 되는 거예요? 3개 주면 되겠죠. 자, 그럼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갭도 줘야겠죠. 적당하게. Y갭이랑 X갭도 여러분들 어떻게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갭만큼 부여하면 되겠죠. 10픽셀 그 다음에 10픽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좌우 갭과 위아래 갭이 만들어지는 거죠. 뭐 이거를 좀 더 줘도 돼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기다가 나는 좌우를 조금 더 벌릴래 하면 뭐 20픽셀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한 게 뭐예요? 레이아웃 작업한 거예요. 레이아웃 작업. 됐습니다.